도쿄 여행 관련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도쿄 숙소 위치 추천해 주세요예요. 특히 요즘은 호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인기 많던 지역 대신 조금 덜 알려진 동네에서 괜찮아 보이는 호텔을 발견하고 여기 예약해도 될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의 인기 숙소 지역 특징과 함께 내가 고른 숙소 위치가 내 여행에 맞는지 셀프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폭넓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도쿄 여행 가이드북 This is 도쿄를 썼습니다. 종종 도쿄에서 공항 가기 편하고 교통 편하고 주변 환경 좋고 가성비도 좋은 곳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도쿄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먼저 도쿄는 넓습니다. 도쿄는 워낙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기 좋은 최적의 위치는 사실상 없어요. 처음 도쿄에 가시는 분들이 자주 들르는 주요 관광지만 봐도 각 구역이 제법 멀찍이 떨어져 있거든요. 또 좋은 위치 조건에는 교통 편한 곳도 포함되는데요. 일본의 대중교통 체계가 우리랑 달라요. 철도 회사가 여럿이고 같은 회사의 노선끼리만 무료 환승을 할 수 있어요. 즉 회사가 다르면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따로 붙어요. 그런데 여행 일정에 따라 타게 되는 노선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숙소로 좋은 위치도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앞으로 지역별 설명을 하다가 여기는 JR이 없어요,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JR이 뭐지? 지하철과는 뭐가 다르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숙소 예산은 계속 바뀝니다. 호텔 가격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시즌에 따라 예약 시점에 따라 공실 여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한 곳이 가성비 좋은 지역, 가성비 좋은 호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렴하다고 해도 며칠 뒤에는 껑충 오를 수도 있어요. 선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관광지 근처에서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 사람, 조용한 동네에서 쉬고 싶은 사람, 상업지보다는 로컬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항이나 외곽 이동이 중요한 사람,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숙소 위치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답은 없어도 나에게 맞는 답은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그럼 먼저 나리타 공항에서 가기 편한 인기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스카이라이너 타러 갑니다. 스카이라이너는 K세이에서 운영하는 특급 열차예요. 가격은 현장 구매할 경우 편도 2,580엔,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조금 더 싸요. 예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전석 지정석으로 캐리어 보관도 편하고 내 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어요. 스카이라이너가 정차하는 역은 우에노와 니포리. 먼저 우에노. 공항 교통이 최우선이라면 우에노가 좋습니다. 스카이라이너를 타면 45분에서 50분, 서쪽 지역보다 평균 숙박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우에노는 도쿄의 대표 부도심으로 공원, 박물관 등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아사쿠사, 스카이트리, 긴자 등 동쪽 관광지 접근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쿄를 골고루 둘러볼 일정이라면 우에노는 꽤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 일정이 신주쿠, 시부야 등 서쪽 위주라면 매일 30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은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도쿄는 숙소를 정하기 전에 대략이라도 일정을 짜 놓는 것이 좋아요. 그럼 니포리는 어떨까요? 스카이라이너는 니포리역에도 정차하는데요. 우에노에 비해서는 시내 교통이 좋지 않아요. JR을 이용하기는 좋지만 지하철 접근이 다소 불편해서 시내 교통이 중요하다면 니포리보다는 우에노 쪽이 편할 거예요. 조금 더 조용한 곳은 니포리고요. 이제 넥스,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서는 노선을 보겠습니다. 넥스는 JR에서 운영하는 특급 열차고요. 스카이라이너와 마찬가지로 전석 지정석이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신주쿠 기준 편도 3,250엔으로 가격이 꽤 높은데 외국인 여행자는 왕복 티켓 5,000엔으로 할인되고 왕복 티켓이 장점이 많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다만 현재 왕복 티켓 가격이 5,000엔이라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데 3월 14일부터 JR이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요. 가격이 더 오르면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더 약해질 것 같아요.
넥스는 도쿄역, 시나가와, 시부야, 신주쿠에 정차하고요. 일부 열차는 도쿄역에서 분리돼서 요코하마, 오후나도 가지만 이 영상에서는 도쿄만 볼게요. 그럼 신주쿠부터 보겠습니다. 넥스를 타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지정석에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 만큼 숙소도 가장 많습니다. 숙소로서의 신주쿠의 장점, 도쿄 대표 지역이고 볼거리, 쇼핑할 곳, 맛집 많고 밤에도 가볼 만한 곳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즐기는 분들에게 좋은 장소예요. JR, 지하철, 사철 노선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특히 가마쿠라, 하코네, 가와구치코 등 외곽으로 가기도 편해요. 단점은 반대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신주쿠가 처음이면 길을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노선은 많지만 각 노선 환승거리가 길고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만일 신주쿠가 내 여행 일정에는 없는데 숙소가 신주쿠라서 매일 이 복잡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또 가부키초 같은 유흥가 가까운 곳은 아이 동반 여행일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부야 역시 볼거리 많고 교통도 좋습니다. 특히 하라주쿠 오모테산도는 걸어서 가고 요즘 인기 지역인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 시무키타자와 등등으로 접근이 좋아서 위치로는 최적인데요. 다만 호텔이 많지가 않고요. 최근에 역 주변 개발로 신축 호텔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워낙 입지가 좋으니 당연히 비쌀 거예요. 예산에 맞다면 선택하세요. 단점은 예산만 맞다면 딱히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단점을 꼽자면 시부야도 도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동쪽 중심이라면 숙소가 서쪽에 치우치는 셈이 되죠. 특히 시부야 신주쿠는 공항에서도 머니까 일정이 동쪽에 많은 분들은 굳이 서쪽에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넥스가 정차하는 조용히 강한 역 시나가와. 시나가와는 관광구역은 아닌데요. 신칸센 도선은 대형역이라 여행, 출장 수요가 많아 호텔들이 많고요. 번화가에 비해 조용한 게 장점이에요.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모두 접근이 좋고 교통은 JR역이 있지만 지하철역이 가까이 없어서 지하철 이용은 조금 불편해요. KQ 시나가와역이 지하철 아사쿠사선과 연결되지만 환승 요금이 추가로 드는데요. 이 개념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다음은 도쿄역인데요. 넥스도 서지만 저가 버스 1,500엔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 버스 일부는 긴자역까지도 가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도쿄역이나 긴자역이라면 비싼 넥스보다는 저렴한 버스가 더 좋습니다. 버스는 배차 간격도 짧거든요. 도쿄역은 서울로 치면 서울역, 도쿄의 중심이에요. 위치도 도쿄의 가운데라 공항은 물론 도쿄 동서남북 어디든 이동하기 좋고요. 디즈니 리조트 가기도 좋고 JR 타고 요코하마, 가마쿠라 등 외곽으로 나가기도 좋아요. 만약 도쿄역 바로 근처에 마땅한 숙소가 없다면 니혼바시, 칸다, 아키하바라, 신바시, 긴자까지 열차 한두 정거장 범위 내에서 좀 넓게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스카이라이너, 넥스 또 저가 버스를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나리타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일반 열차 케이세이의 케이세이 본선과 스카이엑세스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스카이라이너와 넥스가 KTX처럼 빠르고 편한 좌석에서 이동하는 특급 열차였고요. 지금부터 보는 열차들은 일반 지하철처럼 생긴 열차예요.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할 때 좌석을 잡지 못하면 서서 가야 할 수도 있고 소요시간도 특급 열차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요금은 훨씬 저렴해요. 이 노선들은 처음엔 케이세이 전철을 탑니다. 그러다 오시아게역부터는 지하철 아사쿠사선으로 자동 환승되고 이후엔 또 KQ 본선으로 연결돼 하네다 공항까지도 가요. 이걸 자동 환승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승객은 같은 열차에 계속 앉아있지만 열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뀌면서 각 회사 구간마다 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이 두 열차는 나리타공항 출발해서 오시아게까지는 다른 노선을 달리다가 오시아게부터 지하철 아사쿠사선으로 환승돼 노선이 같아져요. 여기서 케이세이 본선은 조금 더 돌아가는 경로라 요금은 더 저렴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반면에 스카이엑세스선은 보다 직선에 가까운 루트고 아사쿠사선 구간에서는 주요역에만 정차하는 열차도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요금이 조금 더 비싸고요. 아사쿠사선으로 자동 환승하고 서게 되는 주요역 아사쿠사, 니혼바시, 히가시긴자, 신바시, 다이몬, 시나가와까지 모두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숙소가 아사쿠사선에 있다면 가장 베스트예요. 그럼 지역별 특징 짚을게요. 먼저 아사쿠사,
도쿄 대표 관광지인 만큼 호텔이 많은 편이에요. 단점은 지역과 역 모두 오래돼서 계단 구간이 많고 관광객이 많아 짐 들고 이동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JR이 없어서 교통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사쿠사에서 두 정거장인 아사쿠사 바시역은 JR도 있고 아사쿠사보다 조용해요. 코로나 전후로 제가 자주 이용하던 동네였는데 자주 가던 호텔이 너무 빨리 만실이 돼서 요즘엔 못 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쿠라마에도 은근 꿀자리로 숨겨진 지역이에요.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가기 좋고 관광지에 번잡함은 없는데 요즘 뜨는 작고 힙한 카페나 숍들이 많아서 로컬 감성 숙소 선호하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아요. 니혼바시 히가시긴자. 히가시긴자는 사실상 긴자라고 보면 되고요. 도쿄 중심 상업지구라 어디든 이동하기 좋은 입지예요. 주변 JR역은 신바시, 도쿄역이지만 호텔 위치에 따라 JR 접근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약 전 호텔 지도 확인하세요. 다이모는 나리타, 하네다 공항 모두 접근성이 좋고요. JR 하마마스초역이 가까워 JR도 편합니다. 또 오피스 지역이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장점도 있어요. 이제 공항에서 바로 가는 열차는 없지만 환승하고 가는 곳들 중 인기 많은 곳 찾아볼게요. 먼저 중심부는 록봉기. 록봉기가 숙소로 인기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도쿄타워 뷰 때문일 거예요. 도쿄타워를 예쁘게 볼 수 있는 숙소가 많거든요. 또 록봉기 힐즈, 미술관 등 관광지가 많고 세련된 바가 많아 도쿄의 트렌디한 중심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교통은 지하철은 괜찮지만 JR이 없어요. 록봉기와 가까운 아카사카도 숙소로 많이들 찾는데요. 여기도 JR은 없지만 지하철 교통은 편리한 편이에요. 부근에 지하철 치오다선, 마루다우치선, 긴자선 3개 노선이 지나서 도쿄 곳곳을 지하철로 이동하기 좋아요. 아키하바라도 괜찮습니다. 지하철과 JR 다 있는데 아키하바라 역뿐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역들이 있어서 노선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숙소 옵션도 꽤 다양해요. 이렇게 아키하바라에서 우에노지나 스가모, 이케부쿠로 등도 숙소가 많은 지역인데요. 중심부에서는 멀어 보이지만 도쿄 여행의 핵심 노선인 야마노테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심부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가성비 숙소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찾아보세요. 저도 최근 몇 년은 계속 오르는 도쿄 숙박비에 밀려서 주로 이 부근에서 묵고 있어요. 그리고 도쿄 숙소 검색했는데 평점도 높고 가격도 저렴한데 위치가 여기 도쿄 맞아 싶은 23구 밖 숙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민되죠? 이 경우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JR 열차는 쾌속 급행이라는 게 있어서 중심부 지나서 몇 정거장 건너뛰고 외곽까지 빠르게 가는 열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멀어도 도쿄역이나 신주쿠, 우에노 등에서 빠른 열차를 타면 15분, 20분 사이 도착하는 이름 모를 동네들도 있거든요. 여행이 짧고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지만 나는 일정이 길어서 숙박비가 부담되고 하루에 30분 정도 이동에 더 투자해도 되니까 숙박비 아끼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쿄 서쪽 야마노테선 밖 사철 타고 들어가는 지역 살펴볼게요. 여기는 워낙 예쁜 동네들이 많아서 관광지보다 로컬 감성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데요. 이쪽은 사철 노선으로 연결하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소 주변에 있는 역이 JR이나 지하철이 아니라 사철뿐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엔 환승 구조나 이동 시간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요. 사철은 지하철 패스도 사용할 수 없어서 지하철 패스 이용 계획이라면 더 유의해야 해요. 물론 하루 교통비 몇천 원 더 쓰는 게 뭐 어때? 나는 내 감성에 맞는 곳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쿄는 넓어서 숙소부터 정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숙소를 정하는 게 좋아요. 도쿄 지역별 정보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좋은 건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